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우리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들 유의하십시오. 네. 부장님은 진짜 튼튼하신 것 같아요. 네, 자기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기 관리 안 하는 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감기는 뭐 일부러 걸린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요즘 보면 저는 이런 피부를 신경 쓸 여력조차 없어요. 그냥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는 썩어도 돼. 건강 관리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아, 참. 우리 박근형 부장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골골골하고. 맞아요. 박근형 부장님은. 아니, 저희는 아파서 대체가 되는데 박근형 부장님 제가 해봤잖아요. 그때 일 있어서 안 나오셨을 때. 네. 대체가 안 돼요. 아, 그건 과찬이시고 이제 뭐 PB들이 각자 이제 뷰들이 다 다르고 또 어떤 걸 설명하는 것들도 각자 이제 특성에 따라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시간은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뭐 다른 분들이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저보다 더 나은 뷰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자리는 그래도 제가 끝까지 그럼요. 하는 동안만큼은 열심히 해야 된다. 공공재라고 생각하세요. 공공재. 네, 박근형 부장님 자체를 공공재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거는 언제 떼십니까? 이거는? 이번 주 정도까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번 주.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게 좀 이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뭐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면 마무리되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아주 깨끗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장님의 이게 어떤 탐방 차원의 시술이라고 봅니다. 진정성. 근데 사실 이제 이거 하면서 그 담당 주치의 이제 피부과 원장님한테 이런 거 많이 여쭤봤거든요. 뭐 어떤 각 회사마다 최근에 신제품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이면 뭐 팁이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 그래서 팁의 차이가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들 사실 질문을 하러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제가 만나서 그런 걸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파악을 해와서 이제 그 설명들은 저희 고객들한테는 설명을 다 하고 있죠. 실제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실제 거래가 되고 또 강남에서 어떻게 장비들이 깔리고 있고 또 그 장비마다 팁 가격들이 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입하는 다른 기계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가성비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재는 일반적인 소비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먹는 것도 나중에 하시겠지만 이 다음 시간에 소비 관련해서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형 부장님 뭐 이거 아픈데 맨날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우리 뭐라도 팔아야지 가서 질문도 하고 또 자세히 알려주고 하니까 받으시는 거죠. 자,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 차원에서, 탐방 차원에서. 자, 시황으로 시장 동향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9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출발은 2503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지수는 2500포인트를 기점으로 아래 위로 20포인트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침 출발에는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증권은행, 보험과 엔터, 미디어, 게임, 제약, 2차전지, 양극재와 장비, 5G 통신 장비 이쪽으로 이제 강세 출발 보였고, 그 외에도 최근에 특징적으로 보면 테마성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수가 갇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자결제나 가상화폐, NFT,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테마군들도 역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각 매매 주체별 현물 수급이 부재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수세 확대가 되면서 시장 상승폭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코스피는 어제 하락했던 반도체 매수세가 또 유입됐습니다. 최근 주가가 눌려있던 엔터 업종의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에 하이브 포함된 뭐 여러 가지 YG 엔터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유력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최근 44,000달러 돌파했던 비트코인 관련된 관련주도 강세가 이루어지고 비트코인이 좋으니까 또 관련된 게임주
그러니까 이제 뭐 NFT나 가상화폐 쪽으로 연관된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뭐 관련된 이런 쪽도 움직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신용잔고가 9거래일 연속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7월 2차 전지 쏠림 장세 이후에 최장기간 동안 코스닥 쪽에 신용잔고가 좀 올라오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매수 유입되면서 코스피 2,50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어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좀 악화가 됐습니다. 뭐 악화됐다기보다는 너무 뜨거운 것이 조금 식어가는 모습인데 고용 지표가 예전에는 한 명당 새롭게 잡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한 2개 정도 이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제 지표가 나온 걸로 봐서는 한 1.2개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고용 지표가 약간 좀 식어가는 모습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 상당히 많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벌써 시작된다는 지표가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반락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좀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하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진을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저희는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게 이제 혹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중국의 위안화나 환율 변동이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사례가 2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2016년도도 그랬고 2013년 4월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2번 다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사실은 크게 안 나타났다. 그래서 당시의 항생 지수를 보면 당월에 약간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다음 달부터 완만한 우상향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악재로서의 아주 크게 타격을 입힌 그런 시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화권 시장이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어온 어떤 뭐 항생지수나 이런 쪽은 오히려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에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시장이 빠질 거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312원대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제한적인 상승세가 기록했고요. 업종별로는 일부 건설 업종이 상승세가 올라왔는데 이게 건설 업종이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약간의 수급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대차가 좀 줄어들면서 주가들이 좀 아웃퍼폼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보험, 통신 등의 고배당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고 유통업종은 상사주 중심,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상사주 강세 뚜렷했고요. 인터넷도 상승세가 지속됐고 그다음에 전일 강세 기록했던 의약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섬유유복과 철강, 금속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고 코스닥에서는 업종별로 IT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고 말씀하셨던 트위치 내년에 한국 서비스 종료 소식에 아프리카 TV가 장중 상한가 급등했고요. 오락 문화가 강세 기록하면서 블랙핑크 재계약 속에 YG엔터가 장중 28% 급등했습니다. 반면 이제 유통이나 제약은 일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YG엔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이어서 해볼게요. 블랙핑크 멤버 전원 그룹 전속 재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와 오늘 아주 장대양 뭐 그동안에 눌려왔던 거를 불을 뿜었습니다. 네, 뭐 YG엔터가 불확실성이 계속 블랙핑크 쪽에 집중이 됐었는데 인류의 염원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핑크의 완전 재계약 이게 이제 이야기 됐었죠. 그만큼 그렇죠. 어려웠던 사안으로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할 정도인데 멤버 4인 전원의 그룹 전속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는데 개별적인 계약은 또 따로 협의 중에 있다니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좀 아쉽긴 하더라도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제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 자체는 YG엔터로 이제 한다는 것은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8월에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질질질 끌어왔잖아요. 근데 일부 어느 정도는 재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주가들이 오늘 급등을 보였고요. 근데 블랙핑크가 왜 중요하냐? YG엔터 쪽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공연 모객수 기준으로서는 YG엔터 내에 75%를 비중이 블랙핑크가 차지하고 있고 음반 판매량이 63%가 YG 쪽에 블랙핑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크게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풀리면서 오늘 급등이 일단 나왔다. 주가도 사실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랙핑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규 그룹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신규 그룹이 나오자마자 100만 장 정도 팔고 수익원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그룹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신규 그룹이 얼마나 또 잘 하냐에 따라 이제 아웃퍼폼을 할 수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결국 YG 쪽에 또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빌보드 글로벌 200에 101위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싱글은 벨업이라는 그 음악이 있는데 뭐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약간 뭐 호불호가 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YG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블링블링 하잖아요. 네. 초등학생도 좋아하고 약간 그 템포가 약간 좀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좋고 그런 쪽의 흐름인데 YG 쪽의 뭐 걸그룹 같은 경우는 약간 힙하죠. 약간 네. 느낌이 좀 달라요. 약간 그 특색들이 이제 기획사마다 좀 다른데 아이브와 뭐 베이비몬스터가 다르다. 그건 이제 들어보시면 확실히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101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빌보드 글로벌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트 49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데뷔 8일 만에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린 성과가 나와서 신규 그룹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오늘 이제 상당히 좀 힘을 좀 더 받쳐줬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장님 워낙 엔터 또 전문가시니까 솔직히 네. 베이비몬스터 느낌 어떻습니까? 괜찮았어요.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그 JYP의 비춰도 상당히 좀 느낌이 괜찮았고요. 네. 베이비몬스터도 뭐 제가 듣기로는 괜찮은 음악으로 보였다. 근데 약간 메이커는 별론가 보네요. 베몬이요? 네. 너무 좋죠. 왜 반응이 근데 베이비고 몬스터죠. 근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기대감이 워낙 또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건 맞죠. 기존 선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의 그 특이한 2%의 좀 스페셜함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Y2K도 그 A2K 죄송합니다. A2K도 그거 실패했고 그리고 이번 베몬도 좋죠. 당연히 좋죠. 조회수 잘 나오고. 근데 그런 뛰어넘을 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그룹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많고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기대치를 한 몸에 받다가 아니면 기대치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굉장히 흥행을 한다거나 우리가 보면 약간 좀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뭐 50-50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가 엉뚱하게 좀 다른 곳에서 빵 터진 그런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기 좀 힘들다. 실제로 나와봐야 아는 것인데, 근데 과거 대비로서는 신규 그룹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 모델이 상당히 빨라지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5년 이상 가야만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익적으로 들어오는 쪽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그리고 그러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그렇죠. 계속 그런 것들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오래 갔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전략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신규 그룹들이 빨리빨리 수익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잘하던 그룹들은 그대로 잘하면서 새로운 신규 그룹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몬스터의 흥행 여부도 YG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BTS 같은 경우도 RM과 B, 뭐 지민 정국이 이제 11일과 12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신증권 입장에서는 아마 25년 6월에 방탄소년단 전현이 이제 전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말부터 활동이 되겠죠. 25년 정도에.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3년 만에 완전체 활동으로 25년 정도부터가 되면 역시 팬덤의 역대급 보복 소비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현역 입대가 악재로 여겨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주가는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들이 하이브도 굉장히 안전하게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은 최초의 그 병역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각자 개별 활동을 하면서도 역대 최대치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BTS 관련된 활동들은 입대를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악재로 여길 필요는 없다라고 대신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11월 음반 레코드 하이 어게인이라는 그 리서치를 냈는데요. 역시 최근에 보면 음반 판매가 나쁘지 않습니다. 11월 음반 판매가 1,500만 장, 50만 장. 전체적으로 기획사가 전년 대비 201%나 11월 달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모객도 69만 명 정도로 약간은 모객은 작년 대비 34%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연말에 많이 좀 그 여러 가지 공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는 모객이 69만 명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11월 달 K-팝 영업 지표는 음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0만 장 정도고 모객이 69만 명. 그리고 기획사별로는 음반에서는 하이브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역시 연간으로 봐도 하이브가 절대치로 많이 팔고 있고요. 공연에서는 11월 달에 SM이 1위를 차지했다 했습니다. 하이브는 BTS 전국 앨범이 270만 장, 엔하이픈이 미니 5집 200만 장 필두로 540만 장 정도. 하이브는 전년비 2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JYP가 스트레이키즈가 미니 앨범 8집 430만 장 효과로 전체 435만 장을 파면서 전년비 11월 달에 225% 증강도 찍게 됐습니다. 공연은 SM이 샤이니 일본 투어라든지 NCT 127 그리고 뉴팀 투어로 18만 명 기록했고요. 하이브가 세븐틴 돔 투어로 11만 명 기록했고 BTS 전국 같은 경우도 멤버들 솔로 앨범 가운데 최대 판매량을 경신하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 원이라든지 엔하이픈, 더보이즈 초동 기록 경신이 되면서 상당히 좋았고 다소 좀 아쉬웠던 게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에스파가 이제 다소 전작보다 조금 빠지면서 주가들이 그때 빠졌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른 그룹들이 상당히 잘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다. 엔하이픈, 더보이즈, 제로베이스원, NCT 127. 또 NCT 127 중에서 그 안에서 또 나뉘잖아요. 그렇죠. 활동. 네네 맞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뭐 리포트로 아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초동 물량을 해주잖아요. 뭐 물론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져가지고 주가가 뭐 탄력을 약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 이상만 해주면 실적에서 그래서 엔터에서 넘어가 나온다는 거죠. 이야 진짜 이게 많은데 이게 또 장사가 된다는 게 또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뭐 스트리밍으로 변하고 막 시장이 그때 막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음원 시장으로 변하는데 누가 CD를 살 건가 이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뭐 500만 장, 600만 장 이렇게 팔리는 거 보면 대단하죠. 또 시장이 좀 나뉘는 거고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저희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카드를 넣는다든지 해서 사게끔 뭔가 만드는 전략을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음반을 살 수밖에 없고 포토카드가 랜덤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 카드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 카드를 그 앨범을 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장을 사게 되는 전략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상술? 모르겠어요. 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불편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팬덤이 그렇게 일단 가고 그걸 소비를 일단은 지금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팬덤이 이 소비에 대해서 또 약간 뭐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라고 어떤 그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비가 일단 유지는 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평가를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K-팝 월별 음반 판매량 공연 모객 수추인데요. 이 보시면 파란색 실선은 음반 판매량인데 월간 단위로 조금 빠진 모습은 보입니다. 뭐 이렇게 너무 좋아지다가 그죠? 좋아지다가 조금 빠진 부분 보이고 회색 실선은 공연 모객 수인데 이것도 약간 좀 빠졌죠. 그래서 4분기 연말에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습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은 역시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공연이 많긴 하지만 음반 판매량은 370만 장으로 전년비 46% 12월 월간은 좀 빠질 거로 보이는 것 같고 모객은 91만 명으로 전년비 약 5% 정도 살짝 올라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주요 기획사별 분기별 음반 판매량 전망인데요. 역시 보시면 하이브가 확실히 이제 회색 선으로 보시면 확 튀어오릅니다. 그죠? 하이브가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음반사들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죠.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주요 기획사별 연간 음반 판매량 전망도 역시 하이브가 확실히 튀어오르는 게 보이고요. 잘 팔고 있는 게 하이브가 역시 눈에 띕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주요 기획사별 분기별 공연 모객수 전망인데 대부분 보면 하이브가 조금 버티고 있고 나머지 기획사들이 조금 처지는 쪽이죠. 4분기에. 그러니까 분기별 공연 모객이 조금 4분기는 쉬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기획사별 연간 모객 관련된 전망인데 그래도 연간으로 따지면은 21년, 22년, 23년은 다 좀 튀어오른다. 근데 이제 4분기만 놓고 보면 다소 조금은 하이브 빼고는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봐서는 이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좀 다음 사진 보시면 아티스트별 올해 음반 판매량인데 어디가 제일 많이 팔았냐 보시면 세븐틴. 엄청납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어디죠?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NCT, BTS, TXT 이렇게 봅니다. 세븐틴 이만큼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별 공연 모객수를 보면 역시 블랙핑크가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YG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겠죠. 트와이스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실제 좀 오래된 그룹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객 입장에서 굉장히 파워풀하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이는 거고 NCT라든지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순으로 되는데 역시 블핑과 트와이스는 모객 입장에서 굉장히 막강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내년에 역기저 부담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역시 있을 수밖에 없다. 올해 역대급으로 음반이 많이 팔렸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불식시킨가 달렸고 결국 그 가운데서는 미국 현지화 걸그룹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이브의 캐치아이나 JYP의 비차라든지 상반기 데뷔가 기대되는 K-팝 신인 세 팀,
플레디스 보이 그룹이라든지 하이브의 아일릿 그리고 SM의 걸그룹 대비 성과에 따라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니까 각 기획사별로 결국은 신규 신인 모멘텀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기획사마다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뭐 이전 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YG로 인해서 다른 것들 엔터가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떨어져서 해외 투어도 좀 더 적극적으로만 되면 네, 전고점이야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메모리 가격 반등 사이클 진입 속에 주가 하락에 따른 매수 기회가 유효하다 이런 리포트가 나옵니까? 네, 오늘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어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튀어오른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SK증권에서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를 내면서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후공정, 전환투자 수혜주 등의 기존의 주도 중심의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꽤 많이 이미 선반영돼서 네. 꽤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부분들 때문에 후공정이나 전환투자 수혜주 관련된 그 중소형주들이 꽤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미국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도 뭐 센티먼트 악화가 차익 실현 트리거로 작용했다 분석을 했는데 역시 우리가 보면 뭐 H20 같은 우리가 HBM이 적용됐지만 상당히 성능을 떨어뜨린 그 중국향에 관련된 것도 미국의 어떤 뭐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RTX 4090인가 제가 그래픽카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되죠? 해체 분해해가지고 AI용으로 중국 애들이 바꿔서 쓸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걸 또 대규모로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내겠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걸 가만히 놔두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엔비디아와 AMD의 어떤 포워드 PE 이제 밸류에이션 추이를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역시 지금이라도 엔비디아를 또 사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빨간색의 그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이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밴드 바닥권. AMD도 뭐 조금 올라오다가 그렇긴 하지만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 밴드에 역시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밴드에서는 하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내 뭐 반도체 주식을 사느니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높아져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AMD의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인데 역시 엔비디아의 EPS 추이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밸류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엔비디아가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러면 중장기 그림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중장기 우상향 그림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니까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업종은 현재 이제 커머디티 메모리 가격 반등 사이클을 진입을 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는 적자폭을 아마 시현했을 거다 추정을 하고 있고 근데 하이닉스는 3분기에 메모리에서 흑자를 낼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게 HBM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바일이나 PC 쪽의 리스타킹을 시작으로 고정 가격의 반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보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삼성의 메모리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와 하이닉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실선을 보세요. 빨간색 실선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인데 2분기, 3분기 적자 구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정도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메모리 쪽이 약 20% 정도의 메모리 영업이익률로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무려 약 한 30-40% 정도대의 영업이익률로 올라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HBM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튀어오른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엔비디아 향 AI 센티먼트 악화가 부정적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시장 참여라든지 HBM 관련된 공급자 관련된 부분들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엔비디아 GPU와 HBM 요구 용량과 그다음에 AMD의 GPU와 HBM 요구 용량인데 이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쪽에서 HBM3E로 넘어가면 뭐 B200과 B100 정도가 있는데 결국 1.8배, 2.4배 이상의 HBM이 요구된다는 거. 덴서티가. 그럼 그만큼 양이 많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AMD 같은 경우도 약 1.5배 정도의 HBM3에 들어가는 제품군의 HBM 덴서티, 밀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물량은 결국 HBM에서 판가름 날 거다. 이게 봅니다. 그래서 HBM3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3E 같은 경우는 벌써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단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들어갈 텐데 아마 내년 2분기 정도 이후
이후에 3E가 이제 삼성전자 들어간다고 보지만 공식적으로 3E 관련된 물량이 많이 나가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가 역시 나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D램의 웨이퍼 인풋 캐패시티와 낸드의 웨이퍼 인풋 캐패시티 결국은 이제 평균으로 회귀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웨이퍼가 많이 빠졌었다는 거죠. 캐펙스 컷 때문에.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반도체 업종 주가 모멘텀에서 결국 소재와 부품 단에서 가동률 상승이 결국은 1, 2분기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보통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시작되는 게 리드 타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물건을 좀 더 많이 내려면 가동률이 올라온 부분. 그러니까 소재단을 보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주가들이 좋았던 게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소재주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온 모습이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MLCC 수출이 증가세를 좀 지속합니까? 네, 오늘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마콘덴서, 아바텍, 뭐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이 MLCC 관련주들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DB금융투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올해 11월 전기전자 주요 품목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가 공개되면서 MLCC 수출액이 12개월 연속 전년비 상승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분기별 MLCC 출하량과 주문 추이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BB 레이시오가 저점 형성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BB 레이시오는 뭐냐면 주문 대비 출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출하하면서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하를 1개를 했는데 주문이 1개 미만이면은 이게 0. 얼마나 밑으로 1 미하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하는 내가 100개를 했는데 주문이 100개가 안 돼 버리면은 그렇죠. 비비 레이시오가 1 이하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하를 1개 했는데 주문이 뭐 1.2개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훨씬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비비 레이시오가 그 전에는 뭐 0.8 이렇게 막 떨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거의 1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하를 하면서 주문이 그만큼 따라 올라오겠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MLCC 관련된 업황이 조금 확실히 좋아진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MLCC 월별 수출액과 12개월 연속 YY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색으로 실선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동그라미 보이면서. 네. 이게 전년비 증가율인데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연속 전년비 플러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MLCC가 전년비 대비해서 월별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플러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네. 월별 수출 단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플러스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황이 좋아지는 거고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연간 영업이익을 내년 정도에는 8,298억 올해 대비 한 27% 증가로 봤고 25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을 1조 1,300억 정도로 보면서 24년 기준으로도 25년이 36.5% 증가할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FCBGA 매출 증가 그 다음에 고용량 MLCC 전장용량 이런 것들 고용량 MLCC가 나가면서 결국은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률 성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고수익성이 되는 물건들이 더 많이 팔릴 거로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로 진입하면서 좋아질 거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뭐 사마콘덴서, 아바텍,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차트 진짜 좋네요. 1년 차트 놓고 보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벗어나질 않아. 13만 원에 사고 기계적으로 15만 원에 파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트레이딩하는 사람 재밌죠. 위아래 위아래. 삼성전기.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가볼까요? 사회안전 인프라 수요 증대에 따른 수요의 기대감, 보안, 양자 암호 상승 이거 너무 어려워. 네, 뭐 사실 저도 양자 암호에 대한 체계 기술은 참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아직까지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주가 부분은 보안과 양자 암호 쪽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킹에 대해서 어떠냐, 뭐 물론 이제 워낙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해킹에 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국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킹에 관련된 노출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싱가포르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일본, 호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해킹에 굉장히 매력적인 타겟으로 한국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노출 지수가 올라와 있다. 그만큼 이제 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커도 있지만 화이트 해커도 양성해서 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불법 해킹을 좀 막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빠른 디지털 전환 때문에 오히려 해킹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나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경계 보안인데 결국은 이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그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경계형 보안. 그러니까 기존의 경계는 뭐죠? 바깥쪽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방어벽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안에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들은 상당히 좀 보안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보안 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벽만 뚫리지 않으면 내부 쪽이 서버 쪽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의 보안에 대한 개념은 그랬다 보는데 이제는 오른쪽 보시면은 어떻게 가냐. 제로 트러스트를 해가지고 이 보안 벽뿐만 아니라 안쪽, 그러니까 안쪽의 내부도 서버마다 전부 다 보안벽을 다시 친다는 거죠. 각각이 분리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내부망 인트라넷 관련된 부분도 따로 보안벽을 다시 다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 보안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뭐냐면 도청과 감청이 불가능한 얌자 암호 통신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 표를 보시면 그냥 쉽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기존의 통신은 위쪽으로 쭉 그냥 한 방에 가는 이런 쪽에 되어 있는데 네. 아래쪽에 보시면 얌자 암호 통신을 통해서 가운데에 뭔가 물리적인 키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양자 암호 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암호 기술이 들어가고 감청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을 통해서 복제를 못하게 해킹을 막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오른쪽 그 기술이 왼쪽을 보시면 양자 암호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이 결국은 26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죠? 거의 19조 8천억 정도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한 20조 원 정도 시장이 이제 형성될 네.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포커스 HNNS라든지 S1, 엑스게이트, 솔리드, 뭐 KCS 이런 관련된 보안주, 양자 암호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실제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껴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네, 너무 어렵고요. 양자 암호 키, 보안 키가 뭔지 저도 사실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쪽은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자 암호 해서 핵심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앞으로 매출의 성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있기는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쎄요, 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KG 이니시스 같은 결제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카페24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결제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 그러니까 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암호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종목은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아톤이라는 종목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 종목들은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양자 암호 관련된 테마로 움직였다 말씀드린 포커스 HNS, 뭐 그러면 엑스게이트, 뭐 CIS, KCS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랑 인사드리고 뒤의 코너에서는 우리 식음료 관련해서 자세하게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인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